간호학 석사, 사회복지학 석사, 그리고 간호학 지금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시간을 내줬던 부분이고 3주기 인증하면서 제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드린다고 들었거든요. 거의 6개월 이상 공부드리면서 규정 부분으로 거의 1년 이상을 많이 공부했는데 귀한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빨리 강의를 듣고 나중에 Q&A 시간.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은 지금 교육 내용이 특화될 겁니다. 동영상들께서 다음 주부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교육장으로 쓸 것이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소리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인사받은 제주대학교 병원 감염관리실에 있는 임상남 간호사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텐데 또다시 인증이 이제 코앞으로 40일 정도 남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도 아마 작년에 인증을 받았는데요. 40일 됐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이건 해주세요.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2주기 땐 이랬고요. 3주기 땐 이랬고요. 이러면서 계속 바뀐 점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아까 지나갔으니까 그냥 놔두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교육받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인증을 왜 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목적입니다.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주기 때 인증은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그때는 인증 단원이 오면 만약에 석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바로 하면 바로. 그야말로 시험 보는 사람처럼 내 석션은요, 벤틀레이터 단 환자를 이렇게 하고요. 환자 옆에 가지 않고 바로 1대1로 질문에 대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3주기 인증을 받아보니까요, 그러면 안 되고요. 잠시만요. 이러면서 인증을 하더니 잠시만요. 그러면서 직접 환자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떨려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규정을 먼저 읽고 와서 이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3주기 인증은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기 인증과 달라진 점은 많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예전에는 감염관리하면 10장이라는 그 틀에다가 있었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3주기에는 1장에 있는 환자 안전 보장 활동의 1.5에다가 손위생이라는 파트를 아예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거를 아예 기본 가치로 봤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조직관리 체계에다가 아예 8장에 감염관리를 넣어서 감염관리 예방 관리 체계는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감염관리실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 전 직원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질문은 그렇게 물어봤고 감염관리실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았던 상태인 거였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집체교육이 필요한지 아니면 소규모 교육이 필요한지 실습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세분화했었습니다. 그리고 병동에서나 외래에서나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의료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는지 그것들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세탁물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급식은 잘하고 있는지들에 대한 것들을 봤었던 상태고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인증 단원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의 코로나 환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오나요? 저희는 국가지정 응급병상이 아닙니다. 이 대답이 아니고요. 네, 저희 병원에 코로나19의 증상이 유사 증상이 나타나면 아까 저도 이렇게 병원에 오다 보니까 저희 병원은 안심병원이고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선별진료소에 가가지고 먼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우리 병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 환자가 확진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다. 라는 대답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트렌드를 읽으셔야 돼요. 작년에는 저희가 인증받을 때는요, 화재가 계속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는 데마다 병동에 갈 때마다 만약에 5층을 갔어요. 5층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환자 구분은 어떻게 하죠? 막 이런 것들 물어보세요. CT실에 가면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 그런 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있는 인적 자원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안전관리인데요. 잠깐 저는 사회적 거리가 띄어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 잠깐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직원 안전관리에는 병원마다 보건관리자가 있는 데도 있고 죄송합니다. 보건관리자, 감염관리실 같은 부서가 있는 데도 있고 따로 독립된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인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1이 아니에요. 서로 제1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강조하세요. 그러면 인증단원이 하는 말은 제1이 아니면 누가 하죠? 이런 걸 해요. 지금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서로 현 병원 내에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감염관리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설 및 환경관리입니다.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인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국가 지정종합병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는요.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1월에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대책을 했고요. 2월에는 이렇게 했고요. 지금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은 어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환자가 왔을 때는 응급실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하다 보니까요. 저희 준비 과정입니다. 아까 저희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기준칩을 너무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게 나오기 전부터 바뀐다고 할 때부터 한 1년을 계속 공부했고요. 공부하면서 우리 병원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병원에 맞는 지침인지를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희 병원은 컨설팅을 받았고 저희가 또다시 다른 병원에 외부로 나가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컨설팅을 좀 받아주십시오 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해가지고요. 규정 및 지침을 만들었고 그에 맞는 게시물을 제작했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벽에도 되게 많은 제작물이 제작되어서 붙여져 있었던 거였고 전 직원을 교육했고 전 직원은 한 번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면대면 교육을 강조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찾아가서 그 부서가 싫어할지라도 저희는 찾아가서 교육을 했고 선생님들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감염관리실에서 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오라고 하고 계속 그걸 몸에 익히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전 병원을 전공했습니다. 지금도 팀장님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 원장님이랑 하는 PR실과 같이 하는 라운딩이 있었고 감염관리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자체적으로 도는 라운딩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전병원은 스케줄 짜가지고 지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했고 그 중에서 잘 안 되는 부서들은 조금 계획해놨어요. 청결 오염 부분, 2주기와 3주기에 바뀐 부분을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그분들이 오셨을 때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아예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3주기 되니까 공사할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공사에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해서 바꿨던 거였고 여기 그 한방병원에서 지금 저희도 제일 큰 공사가 중앙응급실 공사였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렇게 진행돼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상태고 본원에서는 세탁물이 외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본원 안에 있는 용역 직원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교육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었던 상태인 거였고요. 그래서 3주기에 맞춰가지고 세척제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였고 그분들을 교육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입사를 해서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썼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면요. 1.5의 손위생은 모든 분이 다 잘 아세요. 하지만 모든 분이 다 아는 만큼 잘 또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모두 여기 보시면 모든 조사위원이 추적할 때요. 모든 조사위원이 추적할 때요. 손위생을 관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병동에 일을 하면 병동 수선생님이 모든 간호사들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증판을 떴 다음에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을 교육하는데도 그분들은 되게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못하면 저희가 한 번 더 옆으로 가서 하시도록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했던 상태인 거 있고요. 이분들은 또다시 벽에 있는 손위생의 5단계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지. 환자 확인을 물어봐요. 선생님, 환자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네, 환자 확인은 환자 성함을 물어보면서 팔찌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팔찌를 확인하기 전에, 환자 접촉하기 전에 손을 씻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고, 어느 병동 가서는 살짝 제가 감염관리 파트를 담당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옆에 가서는 선생님, 저는 좀 잘 안 하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면 저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는 차마 말 못하잖아요. 그럼 저희 한 번 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른 병원들도 이런 예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는 손소독제가 많이 사용량이 증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문서들을 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일 병동에서 갑자기 10월에 손소독제가 100개가 신청했어요. 근데 왜 100개가 신청됐는지 아무도 모르죠. 오타로 인해서 뭐 10개 신청할 건데 100개. 그 다음에는 신청이 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손위생의 저희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손소독제.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손소독제를 열고 나면요, 유효기간 쓰시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꼭 인증날 되면요, 어딘가 숨어 있었던 손소독제가 나타나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계속 코로나만 얘기하는데요. 도에서 손소독제를 줬어요. 60%짜리. 60%짜리는 인증 규정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그리고 그것도 그 병원 내에 감염관리위원회에서 오케이가 돼서 들어온 게 아니면 병원에서 손소독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손소독제가 그건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규정이 안 맞는 거네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저희가 갑자기 코로나19로 해서 갑자기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얼른 빼셔야 돼요. 규정에 맞춰서. 왜냐하면 인증은 그 규정에 맞는 것들을 보러 오시는 거고 잘 하고 있는지 보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주의하시고, 유효기간이 지워졌다고 하면, 눈물을 흘린다면 잘 지우시고 유효기간을 잘 적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또 물어봤던 건 뭐냐면, 부서별에 손소독제 사용량은 잘 모르기 때문에 손위생은 몇 %였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병원에 이중이 인증된 어떤 병원의 목표는 90%이고 저희 해당 병동은 몇 %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병동이 90%예요? 근데 손은 잘 안 씻네요. 이렇게 질문이 반격에 가면 선생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저희는 손위생률이 낮지만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표로 아예 만들어놨어요. 병실에 가면 손소독제가 있고, 이거는 환자 병상마다 있고, 얘는 병실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해서 아예 통일화 있어요. 해서 했고, 손소독제 여기다가 날짜 적는 것도 저희가 딱 똑같이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해놨고요. 요거는 다른 부서에는 없고 중환자실만 사용하는 거. 이거는 일반 병실용. 그리고 손은 수건을 사용하지 않고 핸드타올을 사용한다. 해서 화장실까지 공통으로 만들어서 아예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었던 상태인 거 있고, 그럼 손소독제는 어떻게, 손위생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병원 인트라넷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몇 %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서는 누구누구가 참석했는지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1입니다. 8.1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영 체계인데요. 이거는 대부분 감염관리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세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감염관리실 일인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감염관리위원회의 조직도가 있습니다. 감염관리 조직도는요, 원장 밑에 감염관리실이 바로 직속으로 있어서 병원 내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누군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진료과장이에요. 내 진료과장이 나가? 내가 여기에 들어있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요, 해당 병동이 만약에 수술실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예시로 저희 병원 걸 적어봤는데, 여기에서 진료처장님이 계시거든요. 전 진료처장님이 밑에, 바로 밑에인데, 진료처장님한테 물어요. 처장님, 감염관리위원회 언제 하셨어요? 거기서 회의한 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회의에 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장님이나 관리사나 여기는 다 아시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밑에 산하 조직으로 있는데 감염관리 실무팀이라고 해서 저희는 해당되는 병동 수선생님, 그 다음에 뭐 업무과의 과장님, 팀장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팀원들 실무팀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인증이 있으면 서로 가서 교육을 하시고 모니터링을 이렇게 진행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언제 교육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될 거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제가 적어놨거든요. 회의 개최할 때 연락은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같이 라운딩을 따라간다면서 선생님들은 뭐를 이용해요? 뭐 1대1로 전화를 하시나요? 문자 메시지를 하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소한 것들, 그 다음에 출석 후에 사인, 뭐든지 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관리실에 관련되는 직무기술서, 여기는 300병상 이상이면 감염관리실에 있는 간호사가 몇 명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관리실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지에 보고요. 그래서 보시면 부서별에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어 놓고요. 감염관리실의 지침을 만들어 놓는데, 감염관리실과 해당되는 부서가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둘이 같이 규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이대로 지켜져 있는지를, 라운딩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면은 환자가 입원할 때, 일반 환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뭐 VRE가 입원한다, CRE가 입원한다. 그러면 원무과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입원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환경 관리라는 건 그 환자들이 입원할 때는 어떻게 오는지, 그 환자들이 퇴원했을 때 뭐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세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세세적으로 이렇게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지침을 확인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범으로 되어 있는 학생진관리위원회와 다재내성공 관리에는요, 대부분 위원회가 존재하는지, 회의는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2는 아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병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위험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감염관리실에서 진행을 하고, 이거는 PI실에서도 지금 있는데 병원당 3개 이상의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감염관리실, PI실, 시설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방병원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둘 때 어떤 것들을 두고 있는지,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그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타바이러스가 작년에 되게 유행해서 이게 3주기 인증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소아 환자가 로타바이러스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록은 어떻게 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놨던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어떤 것들이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에 관련돼서 예산은 얼마나 병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여기 트레저를 보면요, 이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거는 감염 발생 감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감염관리실에서 매일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감염관리위원회를 매주 이렇게 주간회의를 열어서요, 트렌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CDC 환자가 1월 1, 2, 3, 4까지는 한 달에 한 10명 정도 됐는데
있는데 갑자기 7월 되니까 7월 첫째 주에 갑자기 10명으로 뻥 튀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저희가 감염관리 교수님들이랑 같이 해서 이거는 만약에 3.3병동에 갑자기 환자가 늘었다. 그럼 3.3병동에 어떤 환자들이 늘었을까? 이렇게 추적을 거꾸로 역추적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거기에 석션 봤더니만 석션하는 환자들이 검체가 많이 늘었다. 블러드에서 스푸트넷에 이렇게 늘었다. 그러면 그 병동을 가서 라운딩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해당되는 병동이랑 같이 하는 거죠. 라운딩을 하고 난 다음에 소독제를 바꾸고 뭔가를 했더니만 줄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전 병동에 같이 해야 되겠다. 저희 뭐가 있었냐면 저희 병원에는 재활의학과에 수치료를 하거든요. 수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 환자들이 갑자기 균들이 이상한 균들이 막 나왔어요. 나서 봤더니만 그 물에 검사하는 데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이게 예를 들어 균이 10마리 이하 나와야 되는데 11마리, 12마리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물을 농도를 체크해가지고서는 배양을 보내요. 그럼 거기 배양을 보내는데 배양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교환하는 숫자, 만약에 일주일에 10번을 했다고 하면 하루에 오전, 오후로 바꿔주시고 소독도 하루 매 환자마다 하고 있는지 가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번 모니터링하는 데는 해당되는 부서의 부서장님과 같이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같이 공유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문제가 일어날 때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재활치료실에서 수치료를 안 해요 해서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왜 안 하는지를 공지사항에 띄우고 그 다음에 이 공사가 한 일주일 걸리니까 일주일 동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저희는 감염관리위원회나 간부회의 때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공유 방법도 인트라넷이라는 업무 용지를 보내가지고서는 진료처에서 해당되는 간호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는 메르스 환자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한 명, 두 명이었는데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대여섯 명이 왔어요. 근데 다 음성이긴 했어요, 메르스 환자가. 하지만 갑자기 메르스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들이 응급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지? 해서 그것들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상으로 신화를 썼죠. 환자가 입원했는데 환자가 안 좋아졌어. 그럼 환자가 안 좋아졌을 때 간호사나 의사가 보호복을 입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시간을 재보고요. CPR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이것들을 다시 모든 원장님이랑 같이 교육을 받고 진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CPR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CPR위원회에 보면 CPR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CPR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의료진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보호복을 잘 입고 진행하자라는 결론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번 교육을 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감염 예방 관리 교육이란 해서 저희가 감염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감염관리 교육을 해당되는 부서에 가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떤 감염관리 교육을 받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원래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제 지금 맨 앞에 계시는 선생님 무슨 교육을 받으셨나요? 감염관리 교육. 네, 지금 시간이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몸으로 겪어봐야 알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인증 전에는 이런 인증에 관련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답변을 다 통일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인증 관련 교육을 받다. 아셨죠? 답을 하나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감염관리 교육을 해서 해당되는 이거는 저희 경동에 있는 저희 여사님이라고 하는데 여사님을 오셔다가 감염관리 무슨 교육을 받았냐고 하면
네, 인증호에 관련된 감염관리 교육을 받았다고 하시면 되고요. 여사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손 씻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 말에 하면 눈높이 교육을 했습니다. 여사님들한테는 옷 입는 법, 뭐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여기 신규 직원들한테도 신규 직원들이 오면 맨 처음에 하는 건 손위생, 그 다음에 격리 환자 보는 거, 어떻게 보는지, EMR상에서 어떻게 알러트를 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드리고요. 영양사 선생님들이셨어요. 영양사 선생님들은 이때 어떻게 했냐면 격리 환자 방에 들어갈 때는 저렇게 옷을 입고 배식을 해라 해서 그런 교육을 했고요. 이거는 그 국가재정음악병상에 있는 선생님들, 의료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1대1 교육을 했습니다. 1대1 교육하면 뭔가 남잖아요. 네, 저 먹어보기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예 해드렸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병동이라든지 원무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아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부했고, 여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지금의 환자가 입원하면 입원 생활 안내문에다가 거기다가 한 줄, 많이도 안 넣습니다. 한 줄에 코멘트, 손위생을 해야 됩니다. 입원할 때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병원마다 너무 많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막 보이고 저희 막 손위생 한다고 홍보한다고 이런 것들이 교육이라고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대답은. 네.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은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병실에서, 그리고 재활에서, 저희는 치과가 있었는데 치과에 가서, 그 다음에 산부인과, 외래에 가서 질문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해서 했었던 상태고,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관리하세요? 라든지 소변 폴리를 넣으면 어떻게 하세요? 라든지 정말 해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세요 했는데 네 말로 하려고 하니까 아니요, 직접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상태고, 그래서 저희는 벽에 보면서 저 번들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컨닝을 했죠. 네, 저희는 이 번들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흡연할 때는 저희가 이런 감염관리실에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 간호부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때, 흡연할 때 필요한 물품들, 그 다음에 석션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셀라인이 좀 작아요. 적게 이렇게 넘어지니까 그럼 좀 바꾸자 해서 모양이 좀 더 바뀌는 상태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춰서 일회용 멸균 생리식염수를 바꿨다고 얘기했고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서는 저희가 산소통, 환자 포탑으로 어딘가에 이동할 때 있잖아요.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다 다 표시를 했고, 산소통, 여기에 보면 자기네 부서 이름 이렇게 다 적었고, 이것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오합가스라든지 이런 거, 휘발성 이렇게 다 표시하면서 저희가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환자 안전주의에서, 그래서 우리 부서만 감염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랑 조인하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환자 추적할 때 중환자실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벤틀레이터 단 환자한테 가가지고 이 환자의 예방 활동은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기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격리 환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유치도뇨관에서 소변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네, 저희는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소변백 관리법, 소변백은 누가 버리는지 병원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여사님이 버리는 데도 있고, 간호사가 그냥 다 버리는 데도 있고, 이러면서 양 카운트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버리는 데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도 이거를 benchmarking은 아니지만 하여튼 다른 병원에 가서 물어보도 보고 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 유치도뇨관에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환자들이 정말 저희가 인증 방언이 오기 전에 온다 이렇게 카톡으로 저희 카톡 방송해서 했었거든요. 카톡 이렇게 올리면, 자, 한 사람은 환자 이불 담당, 한
될까요? 그래서 딱 펼치면 막 폴리줄이 뜯어져 있는 상태, 막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하더라고요. 소아인 경우에 프로바이티스가 정맥염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보고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감염관리 같지만 PIC 같지만 이 보고 형태에 관련된 것들 많이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꼬아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액 세트의 교환 중이라든지 드레싱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래서 본원에서 하는 걸 그냥 살짝 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이렇게 네 저희 환자가 이렇게 붙이고 나면요 저희 EMR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알부인은 어디에 붙여졌는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액 세트는 어떻게 교체하는지는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규정에서는 일반 수액은 70에서 96시간 내에 있음에 대해서 규정집에 나온 걸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여기다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TPN이라는 24시간 지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끔씩 감염관리실에 이거 지침은 어디 근거를 하셨죠? 이렇게 하면 그거를 저희가 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수액 세트 이렇게 배뇨에 관련된 것들 위치 스티커 붙이고 이 개별 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강조하면서 물어봤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Q&A 아까 보니까 핸드북이 있잖아요. 핸드북에다가 이렇게 그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걸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석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여기다 갈로 관찰. 그분들이 와서 물어볼 거니까 잘 하라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냥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옆에다가 갈로, 시험, 관찰 이렇게 한다. 그리고 주사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EMR에는 이렇게 표시된다. 이렇게 하면 EMR은 이렇게 표시된다.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문제 다 컨닝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소독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기도 보니까 병동에 보니까 비소독물실하고 세탁물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렇게 동선을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기저귀가 나오면 어디다 버리나요? 이렇게 하면 그 앞에 가가지고 저희는 여기다 버리고 여기서 손을 씻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라는 걸 시연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연의 모습 그리고 어떤 소독제를 쓰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선생님들 라운딩 가기 전에 규정집을 다 보고 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임상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인증원에만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저희한테는 어떤 거 물어봤냐면 선생님이 여기에 네 선생님들 이거 있군요. 그런데 여기 포셉자는 이거 비쌀 텐데 선생님들 다 쓰시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수술방에서는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수술은요 한 수술 끝나면 다음 수술할 때 새로운 포셉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런 대답들 이런 것들 구체적인 거 잘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와이프스를 여기 보면 바이오스팟이라는 기구 환경이라는 걸 새로 도입했어요. 새로 도입하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기구 제품을 쓰니까 이거는 뭐 MSDS가 있는 건가요?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보건관리자한테 어떤 검진을 받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보건관리자 선생님이 관련해가지고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우선은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 뭐뭐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 있고요. 저희는 환경소독제 모든 사용 지침은 제가 메인 모델로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침을 왜 이렇게 했냐면 예전에 사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적용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환경소독제를 사용할 때 여사님들이 보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락스를 사용할 때는 눈에 튀지 말라고 곡을 쓰고 손에 묻지 말라고 장갑 끼워야 됩니다. 몸에 튀지 말라고 비닐가운 입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고 들을 좀 더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독과 별도는 해당되는 부서들이 좀 많아서 그랬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희가 예전에 폴리세트가 만약에 5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었다면
인증에 가까워서는 갑자기 4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맨 마지막에 대한 파이널에 대한 규정만 보시거든요. 그러면 5개가 된 걸 보고요. 여기는 5개네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왜 4개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감염관리실에서 첨부를 하고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조사할 때는요, 멸균기가 설치된 부서는 다 같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중앙보급실, 수술실, 내시경실 이렇게 여기는 다 가가지고 멸균기를 직접 다 눈어보셨어요. 저희는 수술이 있으면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가셔서 보셨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셨고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있는 부서들은 어떤 선생님이 대답을 할 건지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가는 관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탁실입니다. 선생님 여기도 세탁실이 자체예요. 네, 자체 힘들더라고요. 따라다니시더라고요. 세탁물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내리는지. 저희는 더미네이터 이런 게 없어서 세탁물 바구니에 포가 2가지입니다. 수거할 때 포와 그다음에 소독이 다 돼가지고 나가는 포가 달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세탁물을 꺼낼 때 저희는 주사님이라고 하는데 주사님들이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다음에 소독 다 된 옷이 나갈 때는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규정에 넣었기 때문에 규정을 다 읽으시고 엘리베이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했더니만 어느 화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희끼리 어느 A 엘리베이터 사용한다고 지정해서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소한 거 그냥 지나갈 것 같은 것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저희가 중앙공무실 도면입니다. 도면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해당되는 부서의 선생님들은 이분들을 어떻게 맞이할 거고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장구를 줄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삼성병원 갔을 때 저희가 투어를 갔었거든요. 투어를 갔을 때 거꾸로 반납실에서 옷을 입고 쭉 돌고 나서 오염된 곳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저희 병원에서 수선생님이 준비를 하셔서 똑같은 동선으로 이렇게 했었던 거였고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선납 방출이 되고 있는지 유효기간은 제대로 맞는지 포르말린을 사용하시는 소독기에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보셨고 저희는 음압이 되고 있으면 음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장부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동에 가서는요 처치감 저희는 청결과 오염을 카트를 여러 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를 해서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밑에는 오염, 위에는 청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변을 버릴 게 위에 올라가면 안 되고 아래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 산업장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락에다 뚜껑을 닫아가지고서는 얘는 청결한 구역이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서 안 닫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구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결한 부분에는 청결한 오염된 부분에는 쓰레기통만 적출물통만 있게 했던 거 있고요. 소독제가 새로 도입되면 그거에 대한 설명서 그리고 스코프이 구겨지면 안 되고 길쭉하게 늘어져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환할 때요. 여기도 소아과 외래가 있잖아요. 소아과 외래 가서 물어보셨어요. 장난감 관리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천의자잖아요. 천은 어떻게 닦으세요? 이렇게 살짝 물어보십니다. 그게 다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잘 인지하시고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는 거 보여주시면 되고 있는 상태고 환자가 없을 때도 물어보세요. 소아 환자가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들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보호구 어떤 마스크를 쓰고 오라고 하세요? 장갑을 쓰고 오라고 하세요? 이런 것들 물어보시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원에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모든 환자는 표준주의에 지난다. 피가 튈 것 같으면 마스크나 보호구나 이런 걸 착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감염성 질환인 걸 확인하게 되면 감염관리실에서도 전화가 오고 해당되는 병동에서도 확인을 한다. 그러면 그 환자들은 공기주의면 저희 병원에 하면 사상병동으로 내립니다. 비는 장도 새로 저희가 도입을 했던 상태인 거 있고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장을 도입하느라 돈을 생각으로 많이 썼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산소통입니다. 산소통을 할 때 포탑으로 사용할 때 한 사람하고 한 사람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한 사람 하고 난 다음에 파라핀을 딱 붙여가지고 다음 환자 씁니다. 대신에 격리 환자만 따로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규정에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뀌면요, 이렇게 다른 병원에도 이렇게 공지사항을 했던 상태고, 저희는 린넨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저희 병원에는 오염 비소독물실이 딱 하나밖에 없었고요. 선생님처럼 린넨을 따로 둘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대신에 병동 내에 욕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감염관리위원회 때 저희가 안건을 내서 욕실을 잘라서 세탁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래서 저희가 여기를 문을 새로 만들어서 린넨을 해놨고 그에 대한 이런 분류 체계를 다 넣어가지고 교육을 해서 여사님이든 병동에서 환자분들이 옷을 가져다가 버릴 때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서도 환자들한테도 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세탁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탁물의 추류 통제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환자 옷을 가질 때, 그 다음에 환자가 사용했던 옷을 내릴 때, 그리고 병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탁실에서도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간호부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간호부에서가 메인으로 하고 저희 감염관리는 상하반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옴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옴 환자가 왔을 때는 옷을 이렇게 하세요. 그분들이 왔을 때는 비닐에 3일 동안 싸가지고 저희는 고무다라 같은 데에 넣거든요. 고무다라에 넣고 뚜껑을 절대 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분들에 맞춰서 계속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는요, 대부분 ST 자료를 꼼꼼히 보셨던 상태고, 저희는 환경위화에 소장님을 면담하셨어요. 직접. 그분을 불러서. 그래서 그분들의 락스는 어떻게 타세요? 청소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들 물어봐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최근에 인증할 때 작년에 이슈화 됐던 건 뭐냐면 커튼 관리였습니다. 커튼을 매일매일 어떻게 바꾸냐, 병동마다 어떻게 바꾸냐, 본원에서는 딱 규정을 내렸어요. 피가 튈 수 있는 부서에 관련된 거는 여기다가 격월, 중환자실, 분만실 피가 튀는 부서는 격월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3개월마다 하고, 그러나 격리 환자는 퇴실할 때마다 하고, 혹시라도 피가 튀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겼다 하면 그때는 그때마다 바꾼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면 이런 위에 보면 레일에다가 커튼 교체가 있었어요. 이것도 저희 병원도 하지만 다른 병원과 조금 혼나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밑에 이게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치우면요, 여사님들이 가져다놔요. 자기네 청소용품 놓을 데 없으니까 다 가져다놔요. 그래서 본원에서는 또 여사님들이 청소 카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밖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어서 거기다 넣고, 락스도 희석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희석하는 장비를 하나 사가지고 아예 그 미화 소장님한테 드려가지고 관리하세요라고 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고요.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병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건요, 생각지 않은 물 관리입니다. 정수기 옆에 보면 언제 청소했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물받이통은 누가 청소하세요? 저희 병원에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 물어본 거. 물받이통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선생님. 막 이렇게 해서 했고, 이런 수성누라든지 재활치료실에서 사용하는 물, 장구가 참 중요하고요. 어디에서 공인된 곳에서 그걸 했는지도 가장 중요하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리는 음압양압 해당되는 부서만 잘 아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병동에 결핵 환자가 올 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과랑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거는요, 병원 건축입니다. 건축을 할 때 시설과와 감염관리실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공사하기 전에 클래스 3 등급 이상이면 같이 사전에 가서 보고, 사후에 가서 보고, 중간중간 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감염관리실도 하고 시설과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없으면 한 번 더 자료 요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봅니다. 물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정수기 관리, 여기 필터 관리. 규정에는 만약에 2달에 한 번씩 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석 달에 한 번이다. 이거 한 번 더 질문 받을 수 있는 상태고요. 공기 관리, 음압 체크하는 방법. 모든 사람이 다 알면 좋은데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해가지고서는 직접 문을 닫고 이렇게 휴지를 얇게 해서 하면 됩니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했던 거 있고요. 영양관리는 일단은 8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양팀과 같이 저희가 수업을 준비했던 상태고, 거기서도 모든 사람들의 감염관리 교육을 저희가 진행했던 상태인 거 있고, 그분들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칼로 배웠을 때, 그 다음에 그분들이 격리 환자들한테 배식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했던 상태인 거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상태인 거 있고요. 여기에서는 만약에 부양의 환자가 있다. 그럼 그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그 환자는 어떻게 격리 병실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혈액 감염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보세요? 알러지 창은 어떻게 구현하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인실에 갑니다. 접촉주의면 저희도 1인실에 갑니다. 이런 식에 대한 프로토콜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원무과에서 질문은 어떤 거 왔냐면요. 1순위가 어떤 환자를 입원시키나요? 대부분 응급 환자를 먼저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코로나 환자는 안 하겠지만 설사 환자인데 이 환자가 1군에 관련되는 A형 간염이면 이 환자를 먼저 입원하나요? 일반 환자가 먼저 입원하나요? 그거는 병원 규정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저희는 오만자는 다른 환자랑 따로 떼어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주의를 준해가지고 커튼을 물리적인 차단막을 해가지고서는 격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원무과에 가서 직접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원무과에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부서에 가서 물어보세요. 조금 알 것 같지만, 그리고 검체량을 내릴 때 저희는 만약에 이순신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환자구나, 여기에 음염이 있으면 뭔가가 격리 환자구나, 이렇게 보고 투약기일지도 저희가 표시를 해놨고요. 환자 이송할 때도 그 전에 없었는데 여기다가 그림을 넣어서 격리 표지판이랑 똑같이 그래가지고서는 주사님들이라든지 누가 보아도 이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놨고, 감염성 질환도 공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 어떻게 자료는 어떤 것들을 주고 있는지 한번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직원 건강유지 안전사고 관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잠복결핵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신규 직원일 때 잠복결핵이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병원 규정에 맞춰서 저희 해주시면 되고, 병원의 예방접종은 어떤 것들을 해주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 났을 때, 찔림사고가 났든지, 혈액에 눈이 튀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떤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 부서별에서 찔림사고가 나지 않도록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 한 번 더 하셨던 거 있고, 노출이 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찔림사고가 많아서 BST 란셋을 안전바늘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바꿨어요? 했을 때 저희는 작년에 찔림사고가 많아서 이렇게 바꿔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좀 더 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있고요. 유행성 감염병을 대응 체계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병원, 종합병원,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아니면 의료기관 위 해당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전국이 다 코로나19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래에서의 보호장구 확인이라든지 환자 확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도 모든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프로토콜 만들었어요. 신종감염병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무과, 응급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는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했어요. 우리만 할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했었던 거 있고, 만약에 우리 병원에 그런 환자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병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감염관리반을 꾸려주고 그 환자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운영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던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따른 운영 체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심각 단계, 주의 단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육지에서는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병원은 굳이 병상을 비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걸 강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른 아까 8-3입니다. 이에 따른 교육입니다. 이분들을 계속 교육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육에 잘 참석해 주시고 그 교육이 문서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했다는 거를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에 인증을 받으실 거라고 하니까 아마 가장 중점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들어올 때 보다 보니까 면역력을 제한하고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고 명단 작성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설명하시면 되고, 네,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병원 내에서는 지금 선별진료소나 안심진료소를 하고 있고, 이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희 일반 환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어떤 분류체계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병원 사례인데요. 저희는 환자가 온다 이러면 선별진료소에서 환자를 보고 이 사람 입원해야 되겠다. 그럼 저희는 아예 동선을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볼 수 있게 편하도록 해서 이 환자 했고, 응급실 옆으로 계단을 통해서 쭉 올라와서 해당되는 병동에 입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면회비 제한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보호자 면회를 못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임종 시에만 가능하다 이야기해 주시고, 만약에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요, 도에다가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하거든요. 그럼 도에서가 코로나 다시 한 번 해봐서 음성이면 입실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입실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원에서는 이 환자들 면회를 할 때는 비닐가운, 일반 마스크,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준비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컴퓨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컴퓨터는 환자에 대한 컴퓨터인가요? 아니면 상황에 대한 컴퓨터? 저희는 블라인드는요, 3개월에 한 번씩 따기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신성과 선생님 계신가요? 저희는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병동 커트는 주사님이 분이 떼주시면 밑에 있는 세탁실에서 빨래를 하고 올 때 걸 때는 시설과 직원 선생님들이, 용역 선생님들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되는 부서들이랑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창문대 환자는 직접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문도 눈도 닦아야 돼요. 네. 이렇게 저희는 와이프로 닦았습니다. 네, 저희 규정에는 와이프로 닦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블라인드가 없어서 다 커튼이잖아요. 천으로 된 거 세탁을 해야 돼요. 그 병상과 침상한 커튼만 아니라 병실 창문을 갖기라는 커튼도 다 포함이에요. 그 부분 의미인 거죠. 네, 그거는 병원 규정입니다. 병원 그 창문을 막는 커튼까지 다 포함입니다. 예? 격리 환자 같은 경우는 그 호텔으로 전염성 여기는 좀 확실히 정리된 것이 아니어서 군대에 보이고 오염을 세탁한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 한번 중간지 분기별로 저희 운전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환자 특별은 이 창문 이렇게 커튼 이거는 안 해도 우리가 저희는 닦았습니다. 저희는 그 재질이 닦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저희 병원에는 닦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번 환자 나가면. 네. 그래서 저희 시설과 선생님이 저를 싫어합니다.
제가 너무 강력히 뭐 한 건 아니지만 그게 저희 시설과의 용역 선생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거든요. 네. 다른 거 없으시면 없으신가요? 아직도 준비가 잘 안 됐어.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네, 강의 한 시간 얘기하신 건데 좀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오토는 다 일회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오트포트 아, 오토포토는 선생님들 다 일회용 쓰세요? 한 남자 쓰고 또 새로운 사람은 일회용 쓰세요? 아니, 그러니까 ICU에는 계속 쓰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아까는 저 포탑을 할 때 네, 저희는 잠깐 쓰는 거잖아요. 네, 잠깐 포탑으로 이동할 때. 잠깐. 이동할 때. 그러니까 내 산소통은 벽에 붙여 있고 이 포탑으로 이동할 때, 그때는 그냥 일반 환자는 저희 규정상에는 28일 동안 저희가 아쿠아팩을 쓰거든요. 28일 동안 사용 가능하다는 거를 저희가 그 회사에서 받았고 월주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라핀 프레임을 저희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너무 없어서 다른 병원 알아보니까 그 항암 환자 사용하는 그 수액 믹스하고 나면 딱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법이네. 우리 미리 주잖아요. 스크잡은 아니에요. 포탑을 대신에 저희 그 아쿠아팩 말고도 그냥 산소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산소통이 있고 거기에는 가스판 오토포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또 오토포트는 지금 디스포자를 때문에 잠깐 사용하는 부분도 일반 환자가 사용했었으면 그 부분은 파라톤을 네. 파라톤을 여기 파란색 붙였다가요. 네, 일회용입니다. 스티커 같은 스티커처럼 생겨가지고 여기 붙였다가 다음 환자 사용할 때는 알코올로 닦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나잘 프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수술실 미주 하고 있는 기사들. 네. 왜 그 탱크만 모두 탱크. 탱크? 얘요? 네, 탱크만 있어요. 탱크. 탱크만 있고 이거가 이 탱크와 사용할 수 있는 그 게이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나잘프롱이나 마스크 산소 줄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을 꼭다리 부분을 어떻게 소독할 거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자가 사용하는 개인 나잘프롱도 바꿔줘야 하잖아요. 나잘투가 있나요? 그래서 아니, 그거 없어요. 아,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지. 우리가 포탑에는 나잘프롱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탑을 산소는 저기 그 원투가 없으니까 네. 그건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저거를 그 잠깐 그 수술실이라든지 회복실을 이렇게 잠깐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거 있으면 좀 좋겠어요. 네, 저희는 이거는 수술실이랑 내시경실에 회복실에는 네네. 저희가 여기는 사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중환자 응급실이라 해서 일주일을 여기는 유효 기간을 줬고요. 평상시는 다 28일인데 거기는 일주일 간격으로 네네. 저희는 규정 병원 사정에 맞춰서 다른 질문 없으면 한 시간 넘게 이렇게 꽉 채워서 강의해주는 이하면 분야를 큰 박수 끝났습니다.